책 읽기를 즐겁게 만드는 11가지 독서 방법을 소개할게요. 억지로 읽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독서 스타일을 찾아봐요. 첫 번째는 나만의 독서 공간을 찾는 거예요. 집 안의 공간이든 집 밖의 공간이든 공간이 주는 효과는 집중력과 책에 대한 느낌이 크게 달라지게 하죠. 빈백이나 소파, 책상, 침대 등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집안 장소를 선택해도 좋고 카페, 공원, 도서관, 회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읽어보며 최적의 공간을 찾아보세요. 저는 빈백에서 편하게 기대 누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타이핑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돗자리를 깔고 공원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해요. 요새는 병렬 독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조금씩 함께 읽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앤드를 통해서 읽을 책 몇 권을 선정해서 꽂아두고 문진을 사용해서 책장을 넘겨가며 읽는 것을 좋아해요. 또 책을 읽다 보면 쉽게 졸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을 때는 졸릴 때 스트레칭하는 폼롤러를 사용하거나 괄사를 하거나 아니면 서서 읽으면서 발지압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긴 독서 시간에도 깨어있을 수 있더라고요. 30분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같은 자세로 인한 경직을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타이핑하며 읽는 거예요. 저는 독서대 위에 책을 세워놓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서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읽을 때 그렇죠.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제 삶에 적용해보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귀여운 키보드를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잖아요. 독서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키보드의 도각도각 소리도 ASMR 힐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책 추천받기예요. 작년에는 우울증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관련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법륜스님 말씀, 김창욱 강사님의 강의들이 주로 떴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북튜버들의 채널이 알고리즘에 뜨게 되었어요. 너진독은 워낙 유명해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교보문고 6분 클래식, 다독이, 김독진님 등 다양한 채널이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청하게 되었고 시청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독서 욕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점님 너무 귀엽고 김독진님도 너무 친구하고 싶고 다독이님도 열혈 독서맨인데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책 모임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김독진님의 경우에는 라이브 영상으로 책 모임을 진행하시던데 그 후기를 남겨주셔서 보는 게 정말 즐겁더라고요. 마침 제가 독립서점에서 사장님께 추천받았던 시타르타와 면도날을 주제로 선정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작가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알아간 정보들을 모임원들한테 공유해주고 설문과 퀴즈를 진행하면서 같이 독서 후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다음 라이브 영상에는 저도 참여하려고요. 그리고 혼자 읽을 때 책 소설에 몰입이 잘 안 된다면 뒤에 있는 해설을 미리 읽고 책을 읽으면 복잡한 내용도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네 번째는 독립서점 방문하기예요. 독립서점은 주인의 개성에 따라 달라지는 독특한 책 선정, 북 큐레이션으로 대형 서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책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저는 여행 가면 항상 서점을 들리는 편이라 책을 한 권씩 사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책 추천받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책을 고를 때는 제목, 표지, 추천사, 목차를 먼저 살펴본 후 첫 일종만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면 돼요. 저는 귀엽고 색다른 책을 우연히 만나는 경험이 독서의 동기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귀여운 책을 발견할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국제도서전이나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같은 이런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발견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즐거운 일이죠. 귀여운 책을 발견했다면 저자의 인스타를 염탐하거나 유튜버에 놀러가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돼요.
5번째는 온라인 서점으로 책을 미리 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예스24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서점의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구매 전에 책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리 읽어보고 책을 살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릴지 결정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른 김에 요새는 어떤 책이 유행하고 있는지 책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책들을 발견하는 것도 재밌고요. 6번째는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호대차 서비스란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서비스로 책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송파구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책소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도서관마다 이름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냥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송파구 통합도서관을 접속해서 송파 어린이 도서관을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둬요. 그다음 관심 있는 도서를 검색한 후에 책소리 신청을 하면 받는 도서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을 선택을 한 후에 책소리를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며칠 내에 책을 가져가라고 알림이 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도착했을 시에 카톡 알림을 확인했으면 3일 내에 책을 수령해야 하고 책은 2주간 대출이 가능하며 책소리책은 연장이 불가해요. 다른 책들은 예약자가 없을 시에 일주일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불리한 점이지만 그래도 책을 배달해 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책 대출 가능 기간이나 권수는 지역 도서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근처에 있는 도서관 사서님께 직접 여쭤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연체 시에는 책 권수에 상관없이 연체일 만큼 대출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한 번에 3권에서 5권을 빌리는 편인데 처음에는 일주일을 연체하면 그만큼 곱해서 대출이 정지되는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 그건 아니고 몇 권을 빌렸더라도 연체한 날짜 수만큼만 대출이 불가하더라고요. 7번째는 오디오북으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오디오북 컨텐츠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원서는 오더블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순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칠플레이스라는 공간에서 처음 모순을 발견하고 등장인물 파악을 위해 처음 50페이지까지 읽어보았어요. 근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보통 등장인물 파악까지는 처음 30에서 50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오디오북으로 듣는 방식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모순 같은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에 요약본으로 오디오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디오북으로 들어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주 여행했을 때 들렸던 북샵 라벤더에서 사장님께서 이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달라지고 자주 꺼내서 읽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은 또 자기 전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산책할 때, 러닝머신 위에서 들으면서 일상 속의 독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8번째는 리뷰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월든 읽어보셨나요? 월든은 유명한 고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한테 그랬는데요. 밀리의 서재에서 30분 요약 오디오북을 먼저 듣고 책 한 줄 리뷰를 찾아봤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이 많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억지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니까 지금 당장 맞지 않는 책은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죠. 여러 리뷰를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독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책 선택이 더 정확해질 거예요. 9번째는 AI 서비스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챗GPT,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 등을 요새 공부하면서 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록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스포일러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록에게 물어보세요. 등장인물, 줄거리, 다른 책과의 비교, 인사이트 비교를 요청하면 매우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등장인물 이름이랑 핵심 줄거리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록이 좋았던 점은 추가 질문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AI가 제시하는 추가 선택 질문을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 책을 읽고 싶은지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AI랑 대화하는 자체가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읽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구록한테 이런 질문들을 남겼을 때 구록도 실수를 하긴 하더라고요. 작가 이름이 프리다 맥파든인데 추천 질문에 다른 작가의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10번째는 원서와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아마존 킨들이라는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는데요. 원서를 읽을 때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면 모르는 단어를 바로 검색할 수 있고 A4 용지나 공책이나 워드북 같은 단어장에 메모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쭉 쓰고 일단 쭉 읽고 나중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복습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해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읽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상상하며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원서가 한국어 번역본이나 영화화 된다면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원서 읽기는 영어 공부와 독서를 동시에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추천드려요. 저는 웨딩 피플이라는 책을 상상하면서 읽어봤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기에 이번 경주 여행을 갔을 때 가지고 가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곧 영화화로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중력이 없을 때에 대하는 일러스트 책이나 그림책, 만화책이 있죠. 우울증이 심할 때는 아무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글만 있는 책이 읽기 힘드니까 그림만 읽는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적당한 집중력이 있을 때는 만화책을 읽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충분히 제공하고요. 집중력이 없는 날에도 독서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형태 책으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1가지 독서 방법을 소개해 봤는데요. 모든 방법을 한 번에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끌리는 방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독서 경험이 풍부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들의 핵심은 억지로 읽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방식으로 책을 만나고 읽고 저한테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방법이었던 그림책과 만화책 읽기에 관련해서 추천해 볼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독서 방법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